오늘 수업에서는 프로그램의 동작 흐름을 제어하고 스프라이트 간 상호작용을 구현할 수 있는 이벤트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벤트 개념과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방송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스프라이트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이 다른 스프라이트에게 전달되어서 여러 개체가 서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 블록을 활용해서 직접 프로그래밍 실습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스프라이트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특정 조건에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카메라의 비디오 동작 감지와 마이크 음량 감지 기능을 활용한 간단한 이벤트 예제도 만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손 움직임이 특정 위치를 지나거나 소리 크기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스프라이트가 반응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습을 진행하면 단순히 스프라이트를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실시간 환경 변화와 사용자 입력에 따라 동적으로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차시 수업에서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이벤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벤트란 프로그램에서 실행 흐름을 시작하고 제어하는 핵심 요소로 사용자의 입력이나 시스템 변화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스크래치에서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메시지 방송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방송을 통해서 서로 다른 스프라이트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의 통신과 협업 구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이러한 처리 블록 활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클릭했을 때,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배경이 바뀌었을 때와 같은 블록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의 시작점과 흐름을 제어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벤트를 활용한 프로그래밍의 원리와 응용 방법을 이해하고 스크래치에서 다양한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벤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란 특정 동작을 실행하게 만드는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행동이 이벤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눌러서 전등을 켜거나 알림이 울릴 때 일어나는 행동, 또 자동차가 신호등을 보고 멈추는 것 등이 모두 이벤트에 대한 반응입니다.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반응해야 하는 사건, 즉 이벤트가 존재하며 대표적으로는 키보드 입력, 마우스 클릭, 마우스 이동, 시간 경과, 스프라이트 간 충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은 해당 이벤트에 맞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설계됩니다. 특히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 입력에 지속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게임과 같은 프로그램은 이벤트 중심으로 동작합니다.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캐릭터가 움직이고 점수가 올라가며 장애물이 나타나는 등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 이벤트 발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화면 그림을 보면 이벤트 A가 발생하면 이벤트 A에 맞는 기능이 수행되고 이벤트 B가 발생하면 이벤트 B를 처리합니다. 즉 프로그램의 흐름이 이미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발생 여부에 따라서 실행 경로가 달라지는 것이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의 핵심 특징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러한 이벤트 개념을 이해하고 스크래치에서 각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동작을 수행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지를 실습을 통해 배웁니다. 이번에는 스크래치에서 이벤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는 게임이나 인터랙티브 스토리처럼 사용자의 입력과 상호작용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벤트 주도 프로그래밍 방식을 지원합니다. 화면 그림을 보면 스크래치가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 블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복제 생성 이벤트는 스프라이트가 자신과 똑같은 스프라이트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당 스프라이트는 미리 정의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동일한 스프라이트가 동시에 동작하는 프로그램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보드 입력, 무대 배경 변화, 메시지 방송 등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하면 프로그램의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향키 입력 이벤트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바꾸거나 배경이 바뀌면 캐릭터가 다른 행동을 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방송을 활용하면 스프라이트 간 상호작용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쥐가 나타났다는 메시지를 받은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자동으로 쥐를 쫓아가도록 만들 수 있고요. 나아가서 카메라와 마이크 입력도 이벤트로 활용 가능합니다. 손 동작이나 움직임을 감지해서 스프라이트가 반응하게 하거나 음성 입력을 감지해서 특정 동작을 수행하도록 만들 수 있어서 동작과 음성 인식 프로그램도 이벤트 주도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크래치 이벤트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자 입력, 환경 변화, 메시지, 신호, 외부 장치 입력 등 다양한 사건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능동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게임, 인터랙티브 스토리, 센서 기반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스크래치에서 이벤트를 활용한 프로그램 사례입니다. 먼저 키보드 방향 입력 이벤트를 사용하면 자동차 스프라이트가 사용자의 키 입력에 따라서 즉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방향키 입력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스프라이트의 진행 방향이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무대 바퀴 이벤트를 활용하면 배경이 바뀌는 순간 스프라이트의 동작이나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경이 야구장일 때 캐릭터가 야구를 하고 자연 경관으로 바뀌면 산책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메시지 이벤트를 활용하면 스프라이트 간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쥐가 잡아봐 라는 메시지를 방송하면 이를 수신한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자동으로 쥐를 추격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다른 스프라이트가 신호를 주고받으며 반응하도록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음량 이벤트를 활용하면 마이크 입력과 연동해서 실시간 반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량이 일정 크기 이상일 때 달리기 선수 스프라이트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지난 9차 시에서는 마우스 클릭과 키보드 입력을 감지 기능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이 감지 기능과 이벤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벤트는 발생 순간 별도의 스레드가 생성되어서 다른 기능과 병렬적으로 실행된다는 그 점입니다. 즉 이벤트는 프로그램의 주 흐름과 상관없이 입력이나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처리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이나 키 입력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지 기능은 순차적으로 블록을 실행하면서 특정 시점에만 현상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감지 블록을 실행하지 않는 순간에 입력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감지 기능은 입력 확인의 시점이 제한적이어서 반응이 지연되거나 일부 이벤트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벤트는 입력이나 사건을 놓치지 않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감지 기능은 순차 검사 방식으로 반응 시점이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면 프로그램의 성격과 요구에 맞게 이벤트와 감지를 적절히 선택해서 사용자 입력이나 환경 변화에 보다 즉각적이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스크래치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다양한 블록들을 보여줍니다. 스크래치는 이벤트 처리와 관련된 블록들을 코드 탭의 이벤트 메뉴에서 제공합니다. 몇 가지 블록을 살펴보면 클릭했을 때 블록은 사용자가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아래에 연결된 블록들이 실행됩니다. 즉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순간 지정된 동작이 수행됩니다. 배경이 배경 1로 바뀌었을 때 블록은 무대의 배경이 특정 배경으로 바뀌면
아래 연결된 블록들이 실행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배경 변화에 따라서 스프라이트 동작이나 프로그램 그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동작이 10보다 클 때 블록은 카메라의 비디오 동작 크기가 설정값보다 클 경우 아래 연결된 블록들이 실행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손 동작이나 움직임에 따라서 스프라이트가 반응하도록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크래치의 이벤트 블록은 사용자 입력, 환경 변화, 메시지, 외부 장치 입력 등 다양한 사건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능동적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화면의 A 그림은 방송하기 블록을 사용해서 메시지 G받다를 방송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스크래치에서는 스프라이트가 지정한 메시지를 같은 프로그램 내의 모든 스프라이트와 무대에 전달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보낸 스프라이트 자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메시지 신호 보내기 대신에 메시지 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방송이라는 표현이 메시지가 모든 대상에게 전달된다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림 A처럼 방송하기 블록을 활용하면 원하는 메시지 이름을 설정하고 메시지가 전달될 때 수행할 동작을 블록 아래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B 그림은 쥐봤다라는 메시지가 방송될 때 이것을 받은 이벤트 블록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스크래치에서는 스프라이트나 무대가 방송하는 모든 메시지 이름이 블록 목록에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이 목록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선택하고 메시지가 전달될 때 실행될 블록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 C는 메시지 방송과 그 활용 예를 보여줍니다. 앞서 살펴본 그림 A와 B 블록을 활용하면 쥐를 발견한 고양이가 쥐봤다라는 메시지를 방송하고 다른 고양이들이 이것을 받아서 함께 쥐를 쫓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1 스프라이트가 쥐봤다라는 메시지를 고양이 2와 고양이 3에게 방송한 뒤 쥐 쪽 보기와 산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연결하면 각 스프라이트가 메시지를 받는 즉시 쥐를 향해서 이동하고 추격 동작을 수행합니다. 즉 메시지 방송과 수신 이벤트 블록을 활용하면 여러 스프라이트 간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프로그램 내에서 동기화된 집단 행동을 쉽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방송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시지를 보내서 다른 스프라이트나 대상의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쥐를 발견한 고양이가 쥐봤다라는 메시지를 방송하면 다른 고양이들이 이를 받아서 쥐를 추격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행동을 병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쥐를 쫓는 동안 반복적으로 야옹 소리를 내야 한다면 쥐 추격과 소리내기 동작을 동시에 실행해야 합니다. 이때 고양이 행동 내부에 소리내라는 메시지 수신 블록을 연결하고 추격 시작 전에 메시지를 방송하면 두 동작이 병렬적으로 수행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벤트 블록은 서로 병렬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시작 버튼 클릭 이벤트와 메시지 수신 이벤트가 동시에 처리되어서 고양이가 쥐를 쫓으면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는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3마리의 고양이를 피해서 도망가는 쥐를 단계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래치를 실행하고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삭제합니다. 그 다음 스프라이트 고르기에서 마우스 1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이름을 쥐로 변경한 다음 그림 D와 같이 쥐의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여기서는 전역 변수인 쥐 생존 상태를 활용해서 쥐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구현합니다. 즉, 쥐 생존 상태가 살아있을 때만 상하 좌우 방향키로 쥐를 이동시키고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거나 바다에 빠지면 쥐 생존 상태를 죽었음으로 변경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이 방식은 쥐의 생존 여부와 이동 제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그림 뒤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cat2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이름을 고양이로 수정한 후 그림 이와 같이 고양이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고양이는 쥐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추격을 시작하며 0.1초마다 거리 3만큼씩 이동해서 쥐를 쫓습니다. 또한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저녁 변수인 쥐 생존 상태를 죽었음으로 설정하고 쥐를 쫓는 행동을 멈추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양이가 쥐를 추격하는 조건부 행동과 쥐의 생존 상태를 연동한 동작 제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쥐가 살아있을 때만 추격이 가능하고 잡히면 행동이 종료되도록 이벤트와 변수를 활용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쥐가 30초 동안 고양이에게 잡히지 않으면 승리하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쫓기 시작한 순간부터 쥐가 30초 동안 잡히지 않았다면 쥐 생존 상태는 살아있음인 상태에서 쥐가 승리를 선언하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경과 시간은 타이머를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추격하기 시작할 때 쥐와 고양이 사이의 거리가 일정 이하로 가까워지면 타이머를 초기화합니다. 이를 통해서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지 않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림 2의 스크립트를 수정해서 고양이가 쥐를 추격하기 시작하는 순간 타이머를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쥐 스프라이트에는 그림 G의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타이머가 30초를 초과하면 이겼다, 고양이 멈춰라 라는 메시지를 방송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쥐와 고양이 간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시간 조건에 따른 승리 판단과 메시지 방송을 결합한 이벤트 중심 프로그래밍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쥐가 승리했을 때 고양이가 포기하도록 하는 로직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쥐가 승리 조건을 만족하면 고양이 멈춰라 라는 메시지를 방송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메시지는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받아서 쥐를 쫓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림은 쥐의 스크립트를 수정한 예입니다. 승리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메시지를 방송하도록 블록을 추가하면 게임 내에서 쥐가 목표를 달성했음을 프로그램이 인식하고 즉시 메시지를 보내는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림에서는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를 수정한 예를 보여줍니다. 고양이는 쥐가 방송한 고양이 멈춰라 메시지를 수신하면 즉시 추격 행동을 멈추도록 구현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벤트 블록을 사용하면 고양이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즉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방송과 이벤트를 활용하면 서로 다른 스프라이트 간 상호작용과 조건 반응을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고요. 게임 내 승리 조건과 같은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고양이가 쥐를 쫓는 동시에 야옹 소리를 내도록 구현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추격할 때 단순히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옹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야 한다면 쥐를 쫓는 행동과 소리를 내는 행동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양이의 스크립트를 그림과 같이 수정합니다. 즉, 쥐를 추격하는 동작과 야옹 소리를 내는 동작을 병렬적으로 실행하도록 메시지 방송과 이벤트 블록을 적절히 활용하면 고양이가 쥐를 따라가면서 동시에 야옹 소리를 내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쥐를 쫓을 고양이를 두 마리 더 추가해서 고양이들이 함께 쥐를 추격하도록 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쥐를 가장 먼저 발견한 고양이는 쥐 봤다라는 메시지를 방송해서 다른 고양이들도 동시에 쥐를 쫓도록 설정합니다. 스프라이트 고르기에서 cat2를 2개 추가해서 고양이를 총 3마리로 만들고 각 고양이의 이름을
고양이 1, 고양이 2, 고양이 3으로 변경합니다. 이름을 구분하기 쉽게 그림과 같이 모양 탭에서 스프라이트 색상을 변경하면 시각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양이의 스크립트는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작성됩니다. 고양이는 쥐까지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만약 그 거리가 100보다 가까워지면 쥐봤다라는 메시지를 방송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고양이는 쥐와의 거리 관찰 행동을 멈추고 타이머를 초기화해서 야옹 소리를 내면서 쥐를 추격하도록 동작합니다. 이번에는 신호 보내기와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블록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보내기 블록은 메시지를 방송한 직후 바로 다음 블록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블록은 메시지를 방송한 뒤 그 메시지로 실행되는 모든 행동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다음 블록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면 고양이의 왼쪽 행동에서는 야옹 소리 내기라는 메시지를 방송한 후 바로 쥐 소리를 내므로 야옹 소리와 찍찍 소리가 동시에 들리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 행동에서는 야옹 소리 내기라는 메시지를 방송한 후 그 메시지로 인해서 실행되는 야옹 소리 재생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다음 쥐 소리를 실행합니다. 따라서 야옹 소리를 먼저 듣고 그 다음 찍찍 소리를 듣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블록 선택에 따라서 동시 실행과 순차 실행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디오와 오디오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해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특정 동작이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비디오 동작 이벤트 블록을 제공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이러한 비디오 동작 이벤트 블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 블록을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라이트에 적용하면 해당 스프라이트의 비디오 감지 영역 내에서 발생한 움직임만 감지해서 이벤트를 처리하게 됩니다. 즉, 특정 캐릭터 주변에서만 반응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대에 적용하면 무대 전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디오 동작을 감지하고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는 화면 전체의 변화나 움직임을 인식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특정 스프라이트에만 반응하게 할지 화면 전체의 움직임을 감지할지를 고려해서 이벤트 블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손짓, 얼굴 표정, 다양한 비디오 입력을 활용해서 스프라이트가 실시간으로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를 활용한 오디오 이벤트도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음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설정하면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스프라이트가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디오와 오디오 이벤트를 적절히 활용하면 스프라이트가 주변 환경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반응하는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손으로 공을 건들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본 제공되는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삭제한 뒤 스프라이트 고르기에서 볼 스프라이트를 추가합니다. 그림과 같이 공의 스프라이트를 작성하면 공은 처음에 제자리에 정지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공은 마우스로 클릭하면 마우스 포인터 방향으로 0.1초에 10만큼 이동하고 벽에 닿으면 튕겨 나옵니다. 여기서 손으로 공을 건들면, 즉 이 비디오 동작의 크기가 50 이상이면 공은 사라졌다가 3초 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때 공이 나타나는 위치는 사라진 순간 공이 움직인 위치입니다. 참고로 비디오 관련 블록은 확장 기능 추가하기를 선택한 후 비디오 감지 메뉴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의 비디오 감지 영역 외부에서 동작이 발생하더라도
동작 크기가 50 이상이어도 공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10차시 수업에서는 이벤트의 개념과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 기능을 중심으로 학습했습니다. 먼저 이벤트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프로그램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실행되는 이벤트 중심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방송 기능을 활용해서 스프라이트 간의 상호작용과 병렬적 동작 처리 방법을 실습했습니다. 또한 이벤트 블록을 활용해서 키보드 입력, 마우스 클릭, 배경 변화 등 다양한 조건에서 프로그램이 반응하도록 코딩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동작 이벤트를 이용해서 카메라 입력을 기반으로 스프라이트가 반응하는 상호작용 프로그래밍도 실습했습니다. 이상으로 10차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퀴즈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풀어보시면서 오늘 학습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